11월 5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85% 하락한 4004.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2.66% 하락한 901.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9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일동홀딩스, 유투바이어, 카티스, AB프로바이어, 경남제약, 노타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K바이오팜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701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57% 높은 수치였는데요. SK바이오팜 외에도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적자폭이 줄어들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밖에도 HLB가 해외 자산 운용사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시하면서 어제 HLB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바이오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비만 치료제 기업인 메세라의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화이자가 메세라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73억 달러를 제시했던 가운데 노보노디스크는 90억 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화이자는 또다시 인수 금액을 81억 달러로 상향했고 노보노디스크는 100억 달러로 상향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일동홀딩스는 자회사인 일동제약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인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AB프로바이오는 관계사인 AB프로가 차세대 이중항체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물질은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물질로 오는 6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AI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AI 기술주들이 고평가되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는 3분기 후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7.9%의 급락세를 보였어요.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주식시장이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도 AI의 거품을 경고하면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어젯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네이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이버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5,7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추정치에 부합하는 수치였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네이버가 4%의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이와 함께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AI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노타가 강세를 이어오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핀텔은 최근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있었으며 유라클은 퓨리오사 AI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티스가 네이버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카티스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의 1단계 프로젝트에 출입 통제 보안 플랫폼을 공급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로봇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국내 기업들에게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로봇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SK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과 네이버 클라우드는 엔비디아로부터 그래픽 처리 장치를 도입하여 AI 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LG와 두산도 로보틱스 등의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들만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나노는 로봇 부품 기업인 MBR 모션이 해외 수주를 확보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최대 주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4번 통신장비 양자암호 테마입니다.
산업부가 K양자연합의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합의 목표는 양자 기술을 산업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와 현대차, 하나오션 등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며 대한강통신과 우리로 등은 공급 기업으로 참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양자암호 및 통신장비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도 최근 엔비디아가 핀란드의 통신장비 기업인 노키아의 지분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으로 통신장비 기업들이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남북 경협 테마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되었지만 북한이 회동을 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향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내년 3월에 있을 한미연합훈련 이후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유투바이오는 경영권 분쟁 소식이 들려오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유투바이오의 창업자인 김진태 대표와 최대 주주인 NDS 간의 경영권 분쟁이 드러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유투바이오는 체해진단 검사와 의료 IT 솔루션 사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 회사를 벤처 지주사로 전환하는 안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창업자인 김 대표는 벤처 지주사로의 전환을 원하지만 NDS는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 대표는 최근 소카의 전 대표이사인 이재용 씨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유상증자가 완료될 경우 지분 싸움에서 NDS를 앞서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주주들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과 동훈하나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한솔아이언스는 DS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었는데요. DS투자증권은 한솔아이언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1% 증가할 것이고 내년 영업이익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전망을 토대로 한솔아이언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3,000원에서 21,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한솔아이언스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6,500원입니다. 한솔아이언스 외에도 PCB 기업인 코리아 서키트가 특별한 호재 없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AI 기술주들이 고평가되었다는 우려가 나오며 어젯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동양, 3위는 DIC, 4위는 일동제약,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대한전선, 7위는 대원전선, 8위는 하나솔루션, 9위는 하이닉스,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로봇 관련주인 DIC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대한강통신, 2위는 우리로, 3위는 경남제약, 4위는 코데즈 컴바인, 5위는 제형솔루텍, 6위는 KEM텍, 7위는 좋은사람들, 8위는 K바이오, 9위는 HLB 바이오스텝, 10위는 효림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강통신, 경남제약,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대한강통신은 양자연합 참여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남제약은 제약 기업인데요. 최근 독감이 재유행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비타민C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경남제약은 비타민C 제품인 레모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은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네이버, 5위는 삼성 SDI, 6위는 일동제약, 7위는 현대차, 8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9위는 하나오션, 10위는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노타, 2위는 알테오젠, 3위는 에코프로, 4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5위는 로보티즈, 6위는 D&D 파마텍, 7위는 ABL 바이오, 8위는 대한강통신, 9위는 심텍, 10위는 효림로봇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노타와 대한강통신입니다. 노타는 월요일날 신규 상장한 온디바이스 AI 기업입니다. 대한강통신은 양자연합 참여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